네, 저희 지금 전화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여보세요? 네, 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접니다. 예, 굿모닝 충청 티사이 프라이데이에서 진행하는 정진호 PD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연결받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예? 예, 우선은 지금 방송 중이고 전화 연결됐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윤창현 의원 오늘 출마할 결심 실현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뭐 국회 일정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또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죠.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전화로 좀 모셨습니다. 네, 일단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윤창현 의원입니다.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로 연결돼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당 대표님께서 사임하시고 또 당이 굉장히 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상대책회의도 많이 열리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뵙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열심히 인터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별 말씀을요. 윤창현이라는 인물이 사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좀 뭐랄까 낯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엄친아 옛날 엄친아네요, 그렇죠? 공부 잘하셨던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물리학하고 경제학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비슷한 구석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참 다른 분야의 학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 물리학과 가셨다가 왜 나중에 또 전공을 경제학을 하시게 됐어요? 예, 물리학과 이제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제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이었잖아요. 소위 오공화국이었고, 운동권의 어떤 학생 시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과연 이런 자본주의 체제, 경제 체제가 맞느냐라는 논쟁도 많이 벌어졌었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자보라는 형식으로 여러 학우들에게 노출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과대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를 열심히 있다 보니까 야, 사회과학도 상당히 중요하고 재밌는 학문이구나. 이과에서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물리학과 가서 그때는 물리학과가 아주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국 추석들 서울대 입학 수석들이 다 물리학과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회과학에 좀 관심이 많이 가가지고 아예 그럼 사회과학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물리학과 졸업하고서 이제 학사 편입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서울대 내에서. 네. 그래가지고 다시 시험 봐가지고 학사 편입 시험을 봐가지고 3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년을 더 공부했더니 좋은 또 재미있고 아주 훌륭한 또 학문이라서 또 사실 또 과학적 접근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약간 수학적 계량적 접근을 하는 게 있어서 접근 방법이나 어떤 연구 방법은 상당히 유사한 데가 있어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이 또 경제학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예예. 예. 그 공부를 아주 잘하셨어요. 네. 자기가 쑥스럽습니다. 예. 스카우 대학은 이제 금융 쪽 또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나 철학이 상당히 강한 그런 대학이라서 국제금융을 전공했는데 그쪽에 또 굉장히 금융시장이 발달했습니다. 뉴욕과 시카고가 양대 산맥인데 그래서 금융과 경제를 같이 해서 금융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렇게 우리 윤창현 의원께서 경제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 기성 정치권에서 윤창현 의원의 그런 경제적 소양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차용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런 면이 좀 가만히 돼서 사실 비례대표에게 이제 당협위원장직을 잘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당협위원장직을 이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이제 임명을 하는데 임명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런 소양들에 대한 어떤 니즈 그리고 제가 가상자산이라든가 금융산업이라든가 공매도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또 정책적 대안도 내고 그러니까 당에서 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창현 의원의 이런 경제적인 그런 능력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제적 자문 이런 것도 좀 많이 주시는 분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많던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예, 지금 후보 시절 캠프
캠프 이제 소위 캠프에서 그 정책 총괄 본부장이 원희룡 장관이셨고 제가 부본부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정책 총괄 본부장, 부본부장하고 또 분과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공약 관련한 회의를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공약도 다듬고 이거 빼라, 이거 넣어라, 뭐 이거는 왜 해야 되느냐, 뭐 등등 그때 아주 치열한 그런 그 회의를 여러 번 겪으면서 서로 좀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원 중에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눈여겨 보면서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고 앞으로도 뭐 그런 역할을 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하고 그 이전에는 뭐 사적 인연이나 이런 건 없으셨던 거고요? 예, 그 캠프 전에 이제 출마 선언할 때부터 만났으니까 소문을 많이 들었죠. 같은 학번이거든요. 제가 네. 79학번 물리학과고 또 같은 유인씨고 이래가지고. 예, 대통령께서는 79학번 법학과고 음. 또 뭐 사적 인연이 있다면 대통령의 절친 석동현 지금 평통 민주평통 사무총장이 저희 물리학과 동기 박영하 교수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물리와 법학의 만남이라고 수식을 했는데 바로 그 석동현 사무총장의 절친이 또 윤석열 당시 이제 그 79학번 법학과 출신의 그런 그 검사님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바로 한 다리 건너서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난 걸 이제 캠프를 차리면서 후보로 이제 대통령 출마 결심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요즘에 국민의힘이 좀 시끄럽습니다. 여러모로. 예. 네. 죄송합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나서 지금 분위기 좀 어떤가요? 지금 뭐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말 하는데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 어머니 막 싸우시고 그러면은 애들 입장에서는 괜히 불안하고 그러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도부가 안정이 안 되고 막 출렁거리면은 그 지도부의만을 바라보는 또 그런 입장에서는 참 마음도 안 좋고 저 빨리 저거 끝나야 되는데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제 이런 모습이니까 네. 그렇다고 뭐 저 혼자서 뭐 나선다고 뭐 무슨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그 면도 있어서 그 지도부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모든 의원들과 당원들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불안함 그 자체가 상당히 악재이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해소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은 아주 좀 전반적으로 좀 아주 힘들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다시 우리 지역 얘기로 좀 돌아와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신 뒤에 대전 동구에 둥지를 트셨어요. 예, 네. 동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그 제가 이제 대전 중앙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다닐 때, 또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중구동구도 없었습니다. 네. 예, 대전시 제가 살던 데가 선화 3동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지금은 목적교에 있는 우리은행 거기서 근무하셨고, 어머님은 대성여중 소재동에 있는 대선여중에 교감선생님으로 계셨고, 또 외할머님이 또 좀 신여성이셔가지고 내동에 한반여중 교장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셨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집은 중구 쪽에 있었지만 이제 동구에 맨날 가서 외할머니 보고 어머니도 좀 보고 다니고 아버지 직장도 가서 놀고 하면서 굉장히 좀 그런 그 마음속에 많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5개구나 생기면서 굉장히 큰 도시가 됐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어렸을 적에 중구동구만 있었고 두 개 구별도 별로 없었던 대전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지금도 또 거꾸로 마음 아프게 동구 가 보면은 그 모습들이 거의 그대로 이제 있고 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버님께서 근무하셨던 그 목적교 옆에 우리은행 그 지금 지점은 그 건물이 그대로입니다. 그 안에만 인테리어만 바뀌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부시고 새로 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저한테는 참 추억의 장소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가슴이 아프죠. 어떻게 50년도 넘게 지났는데 이렇게 건물을 그대로 그냥 위로 증축도 안 되고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은 없지만 예, 동구가 가진 그 어떤 그
측면, 그러니까 추억의 장소라는 면에서는 좋지만은 그 발전이 좀 더디어진 면, 이거는 좀 저로선 가슴 아픈 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한번 이 지역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면도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네,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장우 시장, 대전시장이 원래 동구 당협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예, 동구 청장도 지냈었고 또 동구에서 국회의원을 재선을 한 출신 그 이력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한간에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우 시장 이게 전임 당협위원장이고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은 우리 윤창현 의원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협을 이어받은 건데 예, 이장우 시장이 이제 대전시장 출마를 하면서 근데 또 이제 윤창현 의원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경제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삼각관계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장우 시장은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윤창현 의원님은 이제 거기 동구에 당협위원장으로 오고 그리고 이장우 시장과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윤창현 의원께서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도 좀 도는데 그건 어때요? 아이고, 이거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뭐 그런 뭐 나중에 가서 그렇게 또 봐주신다면 또 뭐 감사한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해석은 뭐 굉장히 다양하고 이렇게 쫙 뭐가 정리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다양하게 하는 면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여튼 이장우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 뭐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로 주셔서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그래도 대전의 중심 지역이었었잖아요. 대전역을 예. 중심으로 대전이 이제 도시 성장을 했으니까 지금은 좀 가장 정체된 곳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 동구에 제일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그 제가 이제 쭉 다니면서 한 10개월 좀 넘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 한두 가지 처방으로는 좀 힘든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 복합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추진을 해야 될 여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생각하면 이제 예산 많이 따와서 SOC 사회간접자본적 관점에서 뭐 육교라든가 뭐 여러 도로라든가 뭐 건물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많이 이제 따오는 부분 예산 확보의 문제들이 우선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이외엔 이제 그건 이제 공공 예산이라면 공공 예산 가지고만 안 될 것 같고 민간 자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간의 여러 가지 그 금융 관점에서의 펀드를 조성해서 동구 쪽을 포함한 이쪽에 좀 투입을 한다든가 또는 뭐 후원 같은 것도 민간에서 후원을 유도 내지는 뭐 전달을 해서 후원을 유도한다든가 또는 뭐 투자청 설립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에 있어서의 그 다양한 그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이슈들 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다 해법들이 다 다른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좀 굉장히 그 전천후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그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 국가철도공단에서 동구에 가지고 있는 땅이 30만 평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이 철도공단이 좀 별로 그렇게 개발을 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약간 버려둔 기분으로 돼 있는 땅들이 많아요. 네. 무슨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그 철도공단 땅이 막 있고 이럽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땅을 좀 활용하고 싶어도 공구청에 얘기하면 구청은 자기 땅이 아니니까 철도공단에 얘기하면 철도공단은 뭐 내 거니까 내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저 어떻게 보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거를 좀 이제 제대로 어떻게 하면 이런 땅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쪽하고 대화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면도 있고 이거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건 어디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제 그 전략이 세워져야 되고 또 뭐 투자청을 설립해서 펀드가 하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전부 이슈들이 지금 뭐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복합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일단은 뭐 서울 지역에서 활동을 주로 많이 하셨고 그 교직 예. 그 교수 생활도 서울에서 하셨고 그러다 이제 지역 정치를 하시겠다고 대전 동구에 둥지를 트신 거예요. 예. 그 지역 정치 얘기를 좀 해보면은 대전의 지역 정치의 협치가 실종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의 국회의원 수는 7개 선거구 다 민주당이고 반면에 이제 자치구청장은 4개의 자치구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시장이 또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러니까 시장과 자치구 그리고 구청장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 너무 협치가 없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7대 0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7대 0 구도를 이제 거의 4년여가 다 가는데 그 대전 시민께서 이 7대 0 구도를 통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느냐라는 생각을 좀 의문을 던지게 되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 7분 사이에서의 협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내 그 민주당 내에서 7분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전을 위해서 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시면서 성과를 한 몇 가지를 좀 내셨느냐. 정정해야겠네. 민주당이 지금 6명이네요. 이상민 의원 탈당하시니까. 예. 그거야 네. 뭐 저 얼마 전이 얘기니까 그 전에 뭐 저 20대, 21대 시작할 때부터 뭐 2년 이상은 7분이 다 민주당이었다는 얘기고 지금으로서 그런 거지만 그래서 그동안 좀 그 여러 가지 사안에서 민주당 내 협치도 저는 잘 안 됐다고 보고 그러니 뭐 자기들 당에서조차 협치가 안 되는데 뭐 우리 당하고의 협치는 뭐 더더군다나 좀 힘든 게 아니냐. 그 과정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예산 정책 협의회도 뭐 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너는 당협위원장이지만 비례대표니까 오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제가 아니 뭐 예산을 갖다 확보하는데 무슨 뭐 비례대표 뭐 넣고 대전시에 저 동구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대표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뭐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통을 좀 크게 하시면서 너도 좀 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지 좀 너무 좀 좁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결정하셨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협치는 별로 없었다는 얘기고 근데 이장훈 시장도 시너지 효과를 좀 얻었어야 되는데 그 재미를 좀 못 보신 거죠. 좀 쉽게 말해서 7대 0으로 해놓고. 그 이장훈 시장께서도 대전시에서 어떤 행사 같은 거 하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안 부르고 이러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여야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마 그 불러도 뭐 별로 뭐 득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리고 뭐 다 안 부른 것도 아니고 가보면 거의 다 계세요. 저도 가보고 그러는데 근데 그 뭐 어느 한 행사 그 지방균형 발전인가 그때 아마 그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때 안 오셨던 걸 기억을 하고 그 이외에는 뭐 다 가면은 뭐 이상민 의원도 많이 만나고 뭐 황운하 의원도 뵙고 조승래 의원 뭐 다 뵙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안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